네, 그럼 이어서 3번 부품, 요 V벨트 플리 부품도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1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지금 이거는 그냥 현재 과제 도면에 보이는 대로 투상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 요 지금 묻힌키 부분을 표현해주기에 좌측에 뭐 구프 투상도만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벨트 플리를 작성을 할 때 뭐 여기 있는 이제 절반의 외형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경우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굳이 이 선 몇 개 때문에 온단면도로 하지 않고 부분 단면도로 해서 나타내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크게 형상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외형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V벨트 분리를 온단면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이제 뭐 배치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아마 좀 공간상에 따라 이따가 위로 좀 조정할 수도 있는데 아래쪽에다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준 뷰 찾아서 V벨트 플리.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여기서 배치하면 이 위에다 배치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고 올게요. 끌고 와서 이 정면과 여기 있는 좌측면도 하나만 이렇게 그려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 정면은 온단면도로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브레이크아웃 했던 것처럼 해당하는 뷰를 눌러서 스케치, 그다음에 직사각형으로 쭉 그리고 자, 브레이크아웃 이 뷰를 선택한 다음에 이 원의 4분점을 눌러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문선은 제거를 할게요. 네,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좌측면도는 아까 우리가 오리기 기능 통해서 했던 거 있죠? 오리기 기능 통해서 했던 것처럼 자, 오리기 이 뷰를 선택 아이고, 다시 할게요. 자, 오리기 해당하는 뷰를 선택하시고 네, 오릴 부분만 이렇게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요것만 이렇게 오려주면은 다시 클릭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선택해서 오른쪽 가시성으로 네. 네, 요 선도 지워야겠죠? 네. 그 다음에 가시성까지 눌러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자동화된 중심선으로 자, 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 여기도 자동화된 중심선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표현해주면 V벨트 플리가 이 상태로 치수 기입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치수를 넣을 때 이 중심선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V벨트 플리 규격에 이따가 치수를 넣을 때 규격에 준하는 것대로 넣기 위해서 어디 있죠 이게? 여기 있죠.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할 건데 자, 이 중심선이 하나 필요해요. 이 DP 이 호칭지름에 여기 호칭지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넣기 위해서 여기는 피치원 지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요거를 넣기 위해서는 중심선이 필요한데 이건 우리가 별도로 스케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여기 전체 센터 라인은 주석에 요 중심선 2등분으로 뭐 이 선과 이 선을 잡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은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쭉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고 여기 중심선 하나씩 있죠. 네. 이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당하는 선 클릭 그 다음에 스케치 시작 선을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다 그려주시고 우리가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과제 도면에 봤을 때 이게 M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규격을 보게 되면 M형일 경우에 우리가 K값이 2.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치수로 여기서까지 2.7이라고 넣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중심선을 형상에서부터 바깥으로 연장해주는 값이 한 2에서 3 정도 연장을 해주는데 이거를 굳이 여기서 이렇게 잡을 필요 없고 제 생각에는 적당히 문제 없도록만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선은 사실 이게 좁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가는 실선으로만 표현해도 전혀 관계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 표현한다면은
얘는 이제 중심선이나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좁기 때문에 굳이 표현 안 돼도 되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냥 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2.7,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중심선으로, 중심선 굵기를 가져가도록 해놓고, 스케치 마무리 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좁기 때문에 원래 안 나올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도. 네. 그래서 왜냐면 그거보다 좀 넓은 얘도 중심선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국부투상도에 요 중심선을 이렇게 이어줘야 되죠. 그죠? 자, 이 상태로 놓고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키 부분과 구멍 부분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하냐면 국부투상도를 보통 좌측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좌측으로 뽑고, 그 키홈과 구멍에 대한 치수만 이쪽에 넣고요. 나머지 형상에 대한 치수를 우측으로 좀 정리하는 기준으로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치수를 여기다가 요거는 4. 자, 이 4에다가는 공차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규격을 보니까 키홈 규격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쭉 하셨었는데, 자, B2에 해당하는 공차가 뭐냐? 보통형은 JS9이래요. 이 활동은 미끄럼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동형. 보통형은 그냥 고정인 거.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4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선형, 샤프트는 해당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구멍은 JS9으로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공차를 넣어주시고, 자, 여기 그 다음에 바닥에서 여기 그 키 높이까지 공차는 몇이냐? 지금 보니까 T2에 대한 공차가 몇이냐면 플러스 0.10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높이까지 치수를 잡기 힘드니까 여기서 잡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13.8. 이 공차가 몇이냐면 편차 플러스 0.1 0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안에 넣으면 좁으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오른쪽 옵션 반대쪽 내부 체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치수가 얘도 약간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게, 이선과 이선 클릭하면 얘가 요 지금 만나는 요점이 표현된 거라서 정확하게 치수가 안 나와요. 얘도 그냥 일단 이렇게 넣어놓고 네, 약간 변화를 줘야 되죠. 더블 클릭해서 치수값 숨기기하고, 얘는 지름이 몇이냐면은 이거 재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름이 10이죠. 12. 그 다음에 축과 끼워 맞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끼워 맞춤은 다 구멍 기준식으로 공차를 기입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오일실이나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특수한 깊은 온볼 베어링도 똑같은 공차인데, 특수한 베어링이나 다른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구멍의 공차는 네, H7입니다. 그래서 얘도 치수값 숨기기 파이 12, 그 다음에 정밀도 공차는 H7으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숨겨서 안 나타나네요. 그러면 얘도 한 칸 띄고 A7이라고 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치수 보조선, 여기는 숨겨야겠죠. 이쪽은 숨기고, 이거 안 숨겨지네요. 일단 두 번째 화살 쪽은 없음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요 치수 보조선 요거는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일단 정리가 한번 됐고요. 두 번째, 여기는 이제 형상에 대한 치수를 쭉쭉 기입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5파이, 파이 2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파이 46,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치수를 줘야 되는데, 여긴 줘야 되는데 이거 좀 나중에 생각할게요. 자, 요 외곽이랑 요건 나중에 생각하고, 요 V홈에 대한 치수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다 기입해도 좋고,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상세도를 작성해서 넣어주셔도 되는데, 혹시나 여기에 치수 기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우측에다 상세도를, 확대도죠,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확대도도 작성을 해볼게요. 요 상세라는 기능이 있고요. 상세를 클릭, 상세도를 적용할 뷰에서 내가 상세도의 그 기준 중심으로 잡을 대략 요 정도를 클릭, 그 다음에 요 뷰 식별자가 나오죠. A로 하겠다.
원형. 요거는 이제 절단부 쉐이프는 부드럽게 하겠다라고 하고, 전체 상세 경계화면 표시 전체를 다 두를 것이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경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저는 요 부분에다가 원을 이렇게 칠 거라서, 자, 이 부분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요 크기 정도 됐을 때, 아니면 확 요 정도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한 이 정도 해볼까요? 확 이 정도 한 다음에, 클릭. 네, 우측에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전체 연결선이 적용된 상세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뷰를 좀 위치를 이동하면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면 돼요. 이 원을 잡고 이 크기도 조금씩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얘는 아래다 둘게요. 자, 이렇게 두고 자 얘에다가 이제 치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얘에다가 자 일단은 중심선은 이선과 이선에서 중심선 이등분으로 센터라인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아까 2.7이었죠? 이거는 우리가 직접 스케치를 별도로 한 거기 때문에 안 나와요. 추가해줘야 돼요. 추가. 얘 똑같이 뷰를 눌러서 스케치 시작. 그 다음에 여기다 적당히 선 하나 그리고 얘는 치수를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이냐? 2.7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게 뷰 2배니까 2.7로 하면은 만약 중심선으로 이거 잘못했네요. 얘는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나타나죠, 그죠? 네. 자, 이 상태로 치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가 여기 있는 그 V벨트 플리는 여기 있는 규격에 준하여 공차랑 치수랑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네. 자, 여기 보니까 K 값과 K 이 제로인가요? K 제로 값, 그다음에 L 제로 값 이렇게 세 가지의 치수가 일단 들어가야 돼요 현재.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K 값에는 여기 허용차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쭉쭉 기입을 해보면 먼저 치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2.7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얘는 우리가 V벨트 분리 공차 보면 K의 허용차 플러스 0.2 0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편차 플러스 0.2 0으로 해서 치수 기입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 나오죠? 6.3 이거는 K0가 6.3 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L0 값 여기가 8이 나와요. L0 값이 치수 자, 여기는 여기가 지금 안 잡히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교차되는 점, 요 점하고 요 점. 요 교차되는 점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서 치수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해서, 여기다 치수를 세로 잡히고 네, 지금 점을 찍었는데 이게 안 잡히네요. 왜 제가 점을 찍으면 잡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하고요. 요거는 그냥 교차로 할게요. 네. 점 찍지 마시고 그냥 아마 교차는 분명히 잡혀요. 이게 선 눌러서 오른쪽 교차 클릭하면 잡히죠. 그리고 또 예선 다시 여기 교차 클릭해주면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8이라는 치수를 이렇게 하나를 넣어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까지 필요하냐면, 각도까지 필요하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이렇게 34도까지 치수를 쭉 하고 기입하겠습니다. 저장. 여기서 공차가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각도 치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A 값 있죠, A. A 값의 각도가 34도고, A의 허용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규격집에. 그래서 34도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대칭 0.5 0.5로 해주고 확인을 해주면 1도로 들어가네요. 이게 아니라 소수점 1000자리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0.5도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 치수는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뭘 넣어주면 되냐면, 여기 우리 R값 있죠? R값. R2, R1 값 있죠? 여기다가 그냥 다 확대도에다가, 여기가 치수가 우리가 맞게 모델링을 했다면, 이게 반지름이 맞게 나올 거예요. 0.5, 2. 네.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치수 기입을 쭉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좁은 부분에 저걸 했다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고요. 치수를 그래도 여기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70파이.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끝까지 치수가 나와야겠죠. 75.4파이. 여기도 공차가 필요해요. 이게 그냥 75.4가 아니라 규격에 보면은 D2에 해당하는 바깥지름 허용차가 몇이냐면 75 이상, 그 다음에 118 이하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6이래요. 네. 바깥지름 허용차. 근데 이게 지금 75.4파이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6을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대칭 0.6으로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은 네, 일단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정리됐고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랑 여기 폭 이런 것들 남았는데요. 폭 예를 들어 요 살 두께는 그냥 넣어서 여기다 넣어도 좋고 안에다 넣어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쭉 뺄게요. 6 그리고 치수 여기는 네, 이렇게 19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V벨트 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 규격집에 보면은 뭐도 존재하냐면 이 기아공차가 존재하는 흔들림 허용값도 존재하는데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고 우리가 표면 거칠기 기호부터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 있는 그 키옴에 대한 보통 표면 거칠기 기호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넣냐면 X로 넣습니다. 그래서 키옴 머리 부분은 여기를 X 소문자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 한쪽에만 넣어줘도 돼요. 네. 이렇게 X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끼워 맞춤도 그냥 네, 특별한 거 없으니까 여기도 X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끼워만 여기도 이제 표면 거치기 기호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규격집을 확인하시면 돼요. 바깥에 여기 둘레는 X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X고 여기 각도 닿는 부분은 Y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전체 여기다가 X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Y 클릭 오른쪽 계속 Y 아래쪽 여기는 X 넣어주시면 돼요. 좀 이렇게 빼줄게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은 네, 뷰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아공차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바깥 둘레 흔들림 허용값이 0.3이면 엄청 큰 거예요. 네, 기아공차에서 엄청 큰 림 측면, 네, 측면 허용값도 0.3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V벨트 플레인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용해주고 싶으면 적용해 주셔도 되는데, 특별히 문제 없는 한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원에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만약에 내가 선을 좀 인출해서 지시하고 싶다면 이 상태로 오른쪽 지시선을 눌러준 다음에 클릭 이렇게 해서 빼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여기 이제 대표 표면 거칠기 기호만 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V벨트 풀리니까 일단 기본 캐스팅 보고 그 다음에 X랑 Y 표면 거칠기 기호가 적용됐으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없네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저거는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를 가지고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일단 얘가 3번이죠. 그리고 얘는 제가 좀 변경을 할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기호 편집해서 잠시만요. 평이 편집해서 얘를 X로 얘를 Y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대표 표면 거치기 기호는 보통 부품의 위쪽에 배치되는 게 좋은데 이게 공간상의 문제로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배치를 조금씩 조정을 할게요. 얘를 좀 위로 최대한 올리고 얘를 위로 최대한 올려보고 공간들을 좀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최대한 좀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좀 넣어볼게요. 이 전체적인 배치는 이 정도로만 해놓고 나머지 부품 2개까지 다 작성한 다음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잘 저장해 주시고 요 3번 V벨트 풀립 부품도 작성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